심지어 어떤 기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랑 비싼 밥을 먹고서 홍보팀 관계자를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계산 좀 해달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저는 11년간 기자로 일했던 이진호입니다. 신문사에서 연예부도 하고 스포츠부도 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저를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레기란 말인데요. 특히 연예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이제는 기자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발로 뛰어다니는 기자들도 많은데 대체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없던 말이거든요. 저보다 오래 한 선배들은 어쩌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배 안녕하세요. 혹시 기레기라는 말이 언제쯤 생긴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기자를 초창기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 게 어, 없었고, 네.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음, 이제 댓글들을 뭐 열심히 달고 댓글을 보게 되잖아요, 뉴스에? 네. 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트래픽에 따라 월급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극적인 기사 많이 쓰긴 했지만 그런 수당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매체는 주 단위? 아니 월 단위로 기자들의 트래픽 성적을 공개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선 기자들이 쓴 기사 트래픽 성적표를 이렇게 방처럼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 좀 몇몇 기자들에게만 정말 수당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소정의 보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안 나온 기자들은 또 엄청 쪼이겠죠.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기사량도 늘고 연예인 SNS 기사도 따와야 되고 우라카이도 하고 또 이슈도 취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사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최악의 기레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심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기획사 초대로 간 해외 출장에서 진상을 부리는 후배들도 있었고 홍보팀 직원을 불러서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바람에 그 홍보팀 직원이 몸져 눕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악을 꼽으라면 한 드라마 지방 출장권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제주도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 공개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현장 공개, 인터뷰가 모두 끝나고 회식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그때 한 무명 배우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보겠다고 기자들 술자리에 끝까지 따라갔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노래방에도 함께 가게 됐는데 한 기자가 제 눈앞에서 무명 배우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노래 안 해? 네가 알바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직접 당한 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그 무명 배우분의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이크를 툭 던진 기자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여자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담배도 좀 피고 있었는데 관계자들이랑 같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정말 다들 놀래가지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계자가 좀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과도 아니고 위야무야 좀 얼레벌레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얼굴이 정말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그 배우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업계에서 못 봤는데 충격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게 아닌가 좀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제가 대신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갑질이나
기사 보복, 그리고 광고 강매 등이 있어서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레기라는 타이틀은 인터넷 매체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터넷 매체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주로 신문사나 방송사가 언론사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모두 지면수나 뉴스 시간 등 기사를 가두는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는 이렇게 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신문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신문은 정해진 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지면에 기사를 담아. 그런데 인터넷 매체가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기사 꼭지, 그러니까 기사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얼마든지 기사를 써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다? 나름대로는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언론사는 어쨌든 그 기사를 읽거나 봐주는 독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광고도 붙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오더가 내려왔어요. 언론사 사주나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급 선배라고 해서 일선 기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극적인 기사를 써달라 이런 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애둘러서 좀 많이 읽히는 기사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끼리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른바 특종 경쟁이 붙는데요. 정말 특종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기사를 쓰기도 어렵고요. 더욱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쌓아온 그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그 기자들의 역량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가 아닌 좀 군소 언론사 입장에서는 특종을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매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종을 베껴 쓰는 기사, 이걸 업계에서는 우라카이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 쓰이는 일본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특종에 내용을 살짝 더 집어넣거나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형 매체들은 이런 기사들을 주로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당연히 좀 더 쉽고 더 생산성도 있다 보니까 주요 언론사에서도 새로 팀을 꾸려서 이런 식의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써라, 기사를 더 많이 써라, 이런 식의 오더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주요 언론사에서는 일선 기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인터넷 전담팀을 꾸려서 그런 기사만 써라, 이런 회사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할당량처럼 기사 양을 채워야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50개 이상 기사를 쓰라고 요구하는 매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베껴 쓰고 검색어 쓰고 그리고 보도자를 써도 기사를 50개나 쓰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너는 사람이 아니다, 기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런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생각 이런 거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번아웃도 되고 결국은 기계가 되는 거죠. 알파고 이런 것처럼 독자들한테 이런 기사 쓰면 욕먹는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독자들한테 욕먹는 건 좀 나중 일이고, 당장은 내 할당력을 못 채우면 데스크나 선배들한테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의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언론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록제라고 200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언론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좀 수가 늡니다. 일정 기준만 충족해도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 돈벌이도 되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인터넷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읽어주는 독자가 없으면 언론사 등록해서 뭐합니까?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네이버나 다음에도 일정 기준만 충족을 하면 제휴매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소 매체에서는 이 기준만 연구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제휴매체로 등록만 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최근 2, 3년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간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여러분이 검색어만 클릭해도 알겠지만 예를 들면 개미똥꼬 뉴스, 호랑이 뉴스, 공직자 뉴스, 마음대로 뉴스, 정말 이런 데까지 받아주나 할 정도로 매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들에서 과연 정식 기자들 고용하겠어요? 알바나 아니면 업계랑 전혀 상관없는 아줌마나 아저씨들을 쓰더라고요.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베껴 쓰는 기사가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포털 사이트 상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이런 매체에서 정상적인 기사 쓰겠어요?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거든요. 뭐 타이틀만 자극적으로 달고 내용은 정말 한 줄도 안 되는 기사도 봤고요. 멀쩡한 부부 이혼이다 이런 기사도 봤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위부터 10위까지 내용을 조합해서 만든 기사도 봤거든요. 진짜 그런 기사에 실명을 쓰겠습니까? 땡땡 인터넷부 이런 바이라인을 쓰는가 하면 아예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바이라인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질문 같은데, 사실 기자들이 비싼 거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돈 절대 안 내고 갑질하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좀 그런 술자리를 만드는 기자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뭐 아는 지인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크게 만든 다음에 홍보팀 직원이나 제작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계산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랑 비싼 밥을 먹고서 홍보팀 관계자를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계산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기자들끼리 만나서도 욕해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좀 현실이긴 하네요. 물론 저도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 기자들이 힘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뭐 기레기다 이런 많은 분들이 기레기다 뭐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현업에서 뭐 비싼 돈 주고 누가 기자들 대접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요즘 일선 기자들은 관계자들 만나서 간단하게 소주를 먹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뭐 돼지고기 같은 걸 먹고 웬만하면 3만 원 이하로 끝내죠. 같이 나눠내거나 이런 문화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좀 케바케라서 뭐 홍보팀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진짜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케이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사실 저는 연예부 기자를 전체로 통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매체에서 열심히 하는 기자들, 열심히 하는 선배들, 후배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지상파나 주요 언론사에서 문화부 그런 쪽은 충분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이잖아요. 월급도 세고 아무래도 낮은 직급에도 업계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다른 분야에 좋은 조건으로 좀 취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들어서 그런 매체가 있었어? 그런 데가 언론사야? 이런 데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뭐 희망도 없고 방에서 베껴쓰기만 하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있어 발전도 없고요. 딱 이렇게 선을 갈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차 서류, 2차 시사상식 시험, 3차 면접은 보는 회사, 그런 이름 있는 언론사에 합격하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업계를 대놓고 깐 게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깠지만 열심히 하고 또 의식 있는 후배들, 선배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그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좁은 시야로만 이 업계를 바라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많은 선배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정말 이 업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정말 미래가 없다.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 업계 상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내용을 다룰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